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극한 환경에서의 공학기술, 바로 동결 지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엔지니어링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추운 지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춥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음과 열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죠.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땅이 부풀어 올랐다가 또 푹 꺼지기를 반복하는데 도대체 이런 땅 위에 어떻게 기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철도를 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바로 얼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얼음이라는 존재가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나 골치 아픈 도전이 되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동결 지반하고 영구 동결층,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둘 다 얼어 있으니까 뭐 비슷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동결 지반은 겨울에 얼었다 여름에 녹는 걸 반복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고요. 반면에 영구 동결층은 말 그대로 영원히 얼어 있어야 하는 땅인데 이게 만약 한번 녹아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지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모든 설계의 첫걸음이죠. 자, 이제 문제의 주역들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파괴를 일으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봐야겠죠. 바로 동결 융해 사이클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흐름도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기온이 뚝 떨어지면 땅 속에 있던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땅을 위로 불쑥 밀어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기온이 다시 올라갈 때 시작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강도를 잃고 말 그대로 질퍽한 진흙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있던 구조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푹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얼고 녹는 반복이 진짜 파괴의 주범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학적인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얼지 못하게 막자 이런 식으로 힘으로만 맞서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열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조종하는 훨씬 더 스마트한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해결책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온도를 이용한 설계라는 이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철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술들로 나타나는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열을 직접 관리하는 거죠. 열의 흐름을 우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표에 있는 단열층 설치는요, 쉽게 말해서 땅에다가 거대한 담요를 덮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를 땅 속에 묻어서 여름의 뜨거운 열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아니면 지중 열교환관 같은 장치를 써서 아예 땅속 온도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얼음을 만드는 연료가 되는 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애초에 물이 없으면 얼음도 생길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이죠. 표에 나온 칡횡배수공 같은 건데요. 철도 주변의 배수시설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지하수위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배수층처럼 이미 땅에 스며든 물이라도 얼기 전에 빨리빨리 밖으로 빼내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집안 자체를 그냥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근력 운동을 시켜서 웬만한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그냥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DMM 공법이라는 건 땅속 깊은 곳까지 시멘트를 써서 흙이랑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기둥을 만드는 기술이죠. 이렇게 집안 자체를 강화해서 동결과 융해의 압력을 거뜬히 이겨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기술 중에 특히 이 서멀 파일이라는 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그냥 구조물을 받치는 말뚝이 아니에요. 그 말뚝 안에 온도 조절 시스템까지 같이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구조물을 튼튼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주변 땅의 온도까지 관리하는
말 그대로 강도 관리와 열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완벽한 하이브리드 기술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엔지니어링의 세계는 결국 숫자로 말하잖아요. 이 모든 기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설계 기준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3m,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추운 지역, 예를 들어 경기 북부나 강원도 같은 곳에서 땅이 얼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깊이를 말합니다. 지하 1m까지 꽁꽁 얼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모든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 와닿으시죠? 안전에 대한 기준은 또 얼마나 깐깐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바로 1.5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땅에서는 안전율을 1.3 정도로 잡는데 이 동결 지반에서는 1.5 이상으로 훨씬 더 보수적으로 더 높게 잡습니다. 그만큼 땅이 녹았을 때 약해지는 위험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기술들을 주로 봤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최첨단 기술들이 이 철도를 더 똑똑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지 미래를 향해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미래 기술의 핵심은 역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복잡한 열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주고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이 실시간 IoT 센서로 땅속 상태를 계속 감시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첨단 신소재로 만든 단열재와 배수 시스템이 더해지면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알아채고 대응하는 그런 예측 기반의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현실이 될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이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얼음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의 흐름을 설계하고 물의 공급을 제어하며 집안의 힘을 보강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정교한 균형. 이것이야말로 극한의 땅 위에서 안정을 창조하는 공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완벽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또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